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정환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 이거와 관련해 갖고 저치분권대학 이제 꽤 여러 군데의 그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통 가시면은 한 20분, 20명 내외에서 30명 정도 되시는데 오늘은 보니까 꽉 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열의가 갖고 계시면 이렇게 이 시간까지도 계실까는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보니까 산수유 축제를 하는 그 계금 쪽에서 축제와 관련해 갖고 5강을 지난 9월달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축제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제하면 다들 아시죠? 축제, 재밌어야 돼, 신나야 돼, 그 다음에 가면은 뭔가 있어야 돼, 또 뭔가 배워야 돼.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축제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쯤 개최가 될까요? 대충. 네? 2,500개. 와, 기가 막히게 맞히십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재작년 기준으로 2,467개였었습니다. 근데 좀 늘었겠죠. 그 다음에 없어진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합쳐진 것도 있을 것이고요.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2,500개 정도의 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시, 군구 이상의 축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마을 단위의 축제나 동 단위 축제 혹은 아파트 단위의 축제, 이런 농촌 축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축제장을 가게 되면은 비슷비슷한 축제,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5월달 축제가 시작되는 시즌인 5월달, 또 가을 시즌이 시작되는 9월달만 되게 되면은 매스컴상에 나타나는 안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2,500개밖에 안 되는 축제를 하면서 축제공화국이라는 미명을 쓸까요?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축제의 컨텐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에는 2,500개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축제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에 가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맛질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과연 몇 개쯤 될까요? 일본에서는? 대충. 10,000개. 10,000개. 네. 조금 더 쓰시면 됩니다. 자, 몇 개쯤 될까요? 12,000개. 쓰시는 게 매왕창 쓰세요. 15,000개 더 쓰세요. 일본 전역에서 개최되는 맛지리의 숫자가 약 2만 개입니다. 그럼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죠. 근데 거기에는 절대 축제공화국이, 맛지리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잘 살고 경제적인 게 좀 나으니까 그럼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로 한번 가볼게요.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땅덩어리의 1.6배, 7,2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리핀이 몇 개쯤 축제를 할까요? 1년에 전역에서? 대충 몇 개나 할 것 같으세요? 몇 개 할 것 같으세요? 10,000개. 이야, 좁으시다. 자, 몇 개? 30,000개. 그건 조금 많고요. 25,000개쯤 진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25,000개의 축제를 개최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축제공화국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축제의 성격과 축제 속에 담겨져 있는 콘텐츠가 모두 틀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500개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저 멀리 제주도 옆에 가면 마라도라는 섬이 있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청보리 축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꼭대기라고 하는 고성이라는 지역이 있죠. 거기 가면 명태 축제를 합니다. 요즘 명태가 안 잡혀갖고 축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고성 평화 명태 축제로. 자, 그러면은
고성에서 개최하고 있는 명태축제와 제주도 옆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내용이 비슷비슷하다는 사실이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가 있고 앞에 의자가 깔려 있겠죠. 자, 저쪽 공간에 뭐가 있을까요? 텐트를 쳐놨습니다. 이쪽 공간에도 텐트를 쳐놨고요. 인위적인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꽉 갇혔죠. 자, 저쪽 공간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체험 부스가 됐으면은 이쪽은 먹거리 부스가 될 거고, 이쪽이 먹거리 부스가 됐으면 이쪽이 체험 부스가 될 겁니다. 먹거리를 세팅을 해놨는데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순대 떡볶이, 빈대떡, 막걸리, 그죠? 자, 이쪽에 그러면은 반대쪽에 체험 부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게 되면 뭐 하죠? 페이스 페인팅, 네일 아트, 그렇죠. 그 다음에 꼬맹이들 대상으로 하는 활쏘기, 그 다음에 체험을 해갖고 요즘 보면은 좀 뭐죠? 그 나무로 만드는 거에서 젠더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결론은 컨텐츠가 똑같은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벤치마킹이라는 미명으로 아무 생각 없이 A라는 축제에 갔어요. 뭔가 재미있고 열심히 사람이 참여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걸고 그대로 우리 지역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비슷비슷한 축제가 다 똑같아, 컨텐츠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는 게 대한민국의 축제는 명칭은 다 다른데 안에 있는 컨텐츠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것이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축제장을 가시는 이유가 우리 선생님께서는 축제장 가보셨죠? 네, 가보시니까 어떠한 이유로 축제장을 가보세요? 일단 그 고장을 보고자, 네, 알고자, 그다음에 즐기고자. 네, 즐기고자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께서는 어떤 축제장 가보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혹시 가시는지요? 뭘 하나 보러 가는 거죠. 뭘 하나? 아, 너희들 잘하냐 이거. 네, 자, 우리 어르신께서는요? 어떤 이유 때문에 축제장에 가시죠? 퀴즈 내면 상품 받으려고. 아, 상품 받으려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보다 많이 어떻게 위가 호응하십니다. 강사님 부럽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축제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갖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즐기고자, 재미를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술 한잔 먹으면서 즐기고자 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즐기고자, 재미있어야 된다, 즐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축제장을 가는데 아주 냉정하게 축제가 꼭 즐거워야 될까요? 아니면 축제가 무거우면 안 될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 인천 서구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횡성에서 하는 건 회다지기 축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서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은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 종치면서 네, 상여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가 즐거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 속에는 슬픔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킨, 웃음으로 승화시킨 형태는 있겠죠. 냉정하게 멀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이탈리아를 가게 되게 되면은 축제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희한한 축제 중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축제를 하냐? 성당 안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집합해서 한꺼번에 미사를 봅니다. 미사를 보면은 성당에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의자가 있듯이 벽에다가 관 있죠.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을 수백 개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미사가 끝나면은 미리 사전에 내가 신청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미사가 끝나고 나서 스스로 관에 들어갑니다. 다른 분들이 관을 들겠죠. 그래갖고 앞에 있는 성당 앞에
그 넓은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을 골목을 구석을 돌고 또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느냐? 공릉묘지를 갑니다. 그리고 다시 성당으로 오죠. 그리고 축제가 끝나는 건데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기막하게 둘러매고 가는데 그 둘러매고 가는 사람들이 둘러맨 사람도 그렇고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그 북받쳐 갖고 울음을 본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축제는 즐겁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축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즐거움만 추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축제라고 하는 단어 한문으로 써져 있는데 저 단어의 뜻이 바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즐겁게 노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는 제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겠죠. 지금은 없어졌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이제 그 제의적인 요소의 그 축제를 할 때는 당연히 하늘에 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음주를 즐기면서 행해왔던 것이 축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축제라고 하는 단어가 조선조 때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고려조 때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아득한 옛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어의 의미였었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축제라고 하는 단어는 1985년에 처음으로 외국에서 쓰고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의미를 번역을 해서 일본의 제 맛질이라고 하는 제를 차용을 하다 보니까 축제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이 만들어진 신조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제를 올린다 이렇게 했었죠. 그다음에 그걸 조금 더 심하게 이제 표현하면 축제를 갖다가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동제, 마을에 사는 마을굿, 그다음에 큰 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는데 어쨌든 축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한 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께서도 알고 계셨듯이 말씀해 주셨듯이 축제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축제가 과연 무엇일 거야? 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기본을 알고서 현재의 모습, 그 다음에 앞으로 축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모습을 아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축제라고 하는 것은 축하한 거와 제장, 그 다음에 축하와 제사가 되겠죠. 경사스러운 날에 제사 드리는, 경사스러운 날과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날의 합성어, 그 다음에 경사스러운 특전일에 신에게 제사 지내고 정성을 드리고 축이라는 놀이성과 제라는 종교성이 융합된 하나의 원시 공동체적 문화현상, 또 주기성을 가지고 거행된 농경의식,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한다 그러면은 절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회 시기, 원시 사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는 제례 의식으로만 갔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회로 넘어오면서 세시풍속으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되면서 지방분들이 서울로 도시로 올라오시면서 축제 혹은 축전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현대사회에 와서는 같이 함께 즐기는 이벤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축제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고 어원이라고 볼 수 있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축제는 예술적인 요소가 포함된 제의, 그 다음에 축제는 종교적인 제의에서 출발을 했으나 오늘날의 축제는 종교성을 상실하고 오로지 유희적이고 노래적인 모습만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선생님들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축제는 즐거워야 돼, 재밌어야 돼, 신나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축제는 현대 산업에서 만들어진 현대의 축제는 결론을 내리면은 과거의 제의적인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은 다 날아가고 현대의 재생산,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재생산되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축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축제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그 시원을 한번 찾아보면은 고등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여기에 바로만 나오는 부여의 영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 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정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음주와 가물을 즐겼는데 이를 영고라고 했다. 정월달에 제 올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술 먹고 놀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구려 동맹에서도 10월에 온 사람이 모여서 하늘의 제를 지내고 했는데 이것을 동맹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예에서 무천이라고 하는 의식은 해마다 10월 상달에 제사를 지내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다. 결론은 제에 올린 다음에 음주가 에헤라디에 함께 어우러졌다는 얘기죠. 진설했던 음식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준비해온 음식 나누면서 이것이 한국에서 말을 하고 있는 축제의 시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축제의 시원인데 현대의 축제를 보게 되게 되면 축제 속에 컨텐츠라고 말하는 것 중에 공연 예술이 있겠죠. 춤, 노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용 쪽과 그 다음에 그 성악 쪽, 노래 쪽에서도 이 세 가지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천을 그 장르의 시원으로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제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빠지면 안 되는 콘텐츠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그 빠지면 안 되는 콘텐츠가 온 나라에서 즐기는 콘텐츠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지역의 정체성, 지역의 장소성, 그 다음에 지역 문화성이 내포된 문화예술, 공연예술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축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한 축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 요인 중에 제의적인 요소와 종교적인 요소,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울산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축제 중에 처용문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처용문화제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듯이 신라 향가 속에 있는 이야기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 하다못해 초등학교 학생들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처용문화제를 울산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연판장을 돌려서 2만 명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무슨 서명운동을 했을까요? 처용문화제 없애라고. 왜 없애느냐?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왜? 처용이라고 하는 그 설화 속의 그 주인공이 굉장히 그 탄생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동해 용왕의 6번째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미신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윤리적이랍니다. 왜? 알고 계시죠? 그 밖에 나갔다 놀고서 들어오니까 두 달이 내 건데 두 달이 나면 그건 누구 건지 모르겠다. 에라디야 나가 놀자 이렇게 하면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게 없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제의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은 축제 속에 뺄 수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종교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종교적인 제의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와 확장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제의적인 요소를 해갖고 하늘에 재 올리고 비 안 오면 기우제 올리고 비 많이 오게 되게 되면 비 그치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성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면 문제 그거에 대해서 빌고 나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여기에 시대에 따라서 변화와 확장을 했다는 사실이죠. 가장 많이 확장되어진 것이 뭘까요? 지역의 특산품 판매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축제장인지 특산품 판매장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축제라고 하는 본질 속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부여된 의미와 더불어서 변화와 확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대 축제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축제는 다양한 목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축제 개최의 목적을 보게 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봤을 때 지역 주민의 화합, 그죠? 지역 주민의 화합, 그 다음에 외래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두 가지 목적이에요. 문제는 짱돌 하나 집어던져 갖고 토끼 두 마리 쫓는 거랑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지역 주민이 니즈에 맞는 그들이 원하는 화합과 일치를 통한 컨텐츠가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홍보, 이제 구전 홍보를 통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으쌰으쌰거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외래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물건 판매를 해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마음이면은 우리 양평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 사람 끌고 오고 덕소 사람 끌고 오고 홍천 사람 끌고 와서 물건 팔아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킨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두 집단이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니다 보니 컨텐츠도 틀려야 될 것이고 홍보의 방법도 틀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네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컨텐츠도 틀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제가 단언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재되는 모든 축제의 기획서를 보게 되면 또 관에서 만들어서 윗분들한테 보고하는 기획서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지역 주민의 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축제를 개최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결론은 뭘까요?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타겟이 틀리고 그네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내용이 틀려지는데 두 마리를 한꺼번에 쫓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와 같이 축제는 다양한 목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개최를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보면은 그 축제를 개최를 할 때 타켓에 의한 다양한 목적으로 개최를 할 때 축제 지향성, 운영 방식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분리돼서 다 틀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뭉뚱그렸다라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축제의 내용은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제 프로그램을 보게 되게 되면은 축제장은 우리가 미디어상에서 신문이나 TV를 보듯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죠. 서로 얼굴을 마주면서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서 지적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의 내용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주최 측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대행사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대행사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믹서가 돼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 개최되어 온 모든 축제는 소비자 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축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판을 벌려놨으니까 와서 봐. 보고 마음에 들면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 얼마나 하는지 한번 두고 볼게요.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바로 공급자 중심의 축제 컨텐츠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소비자, 축제장을 찾아온 사람들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 프로그램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마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볼 거가 아니라 아마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소비자 중심, 이제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해왔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만 그 공급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저기죠.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축제는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우리 지역 양평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속에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 속에 장소성과 예술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믹서가 됐을 때 양평만의 축제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님이 계시죠? 성웅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이순신 장군님을 모티브로 한 축제가 전국에서 몇 개쯤 될까요? 대충 약 30개가 조금 넘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충남 아산을 갔습니다. 아산을 가게 되면은 현충사가 있죠. 거기서 성웅 이순신 축제 합니다. 재작년에 영화로 아주 히트쳐갖고 뭐 몇백만이 다녀갔다고 하는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명랑 이렇게 현장이라고 하는 해남과 진도 사이의 울돌목 거기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명랑 대첩축제가 있고요. 바로 옆에 가면은 여수에서 거북선 축제하고요. 서울 중구에서 충무공 축제하고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곡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산골짜기죠. 곡성에서도 이순신 장군님이 그 백의종군 하면서 내려가다가 다시 임금님의 명을 받고 그 삼도 수군 재현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스타팅을 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도 축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순신 장군님이 지나가면서 발자국 디뎠던 데는 아니면 앉아서 쉬었던 곳 아니면 앉아서 음식을 드셨던 곳은 몽창 다 이순신 장군님과 관련된 축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님의 축제에는 꼭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거북선 나오겠죠. 그게 필요할까요? 축제학자인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모든 축제에 이순신 장군님한테만 필이 꽂혔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이라는 분에게만 올인을 했기 때문에 거북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게요.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 충무공 축제에는 거기가 생가거든요. 생가니까 생가에서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 이순신 장군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충남 아산의 현충사에서는 무과에 낙방하고 다리 쩔뚝거리면서 고민에 찬 그 다음에 연습 다시 하는 이 충무의 모습 보여야 되는 거고요. 명랑 대첩축제는 신에게 12척의 배밖에 없다고 하는 거기에서 판옥선과 더불어서 수군 재현하는 그러한 그 다음에 하객진 펼쳐갖고 한꺼번에 때려 부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 바로 옆에 여수에서는 거북선 당연히 나와야겠죠. 왜? 거기에 처음으로 거북선 나와갖고 왜군을 물리쳤으니까요. 근데 전 지역에서 이순신 장군님 축제를 하는 곳에서는 거북선이 다 나옵니다. 특히 심한 데가 명랑 대첩 축제를 하는 그 공간에 12척의 배가 거기 바다에서 그 해전을 갖다 재현을 하고 있는데 쭉 올라오는데 맨 후미에 거북선이 따라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이순신 장군님에게만 피를 꽂혔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소성, 지역성, 정체성, 문화예술과 관련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코 거기에서는 거북선이 나오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정체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것이 축제 개최의 목적 중에 하나이니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 다음에 지금까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헌을 합니다. 당연히 하죠. 양평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 중에서 제가 그 축제학자들이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양평 축제 하면은 딱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산수유 축제, 하나는 용문에서 하고 있는 산나물 축제. 근데 두 가지가 다 저기 그 경기도 축제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평에서 무수히 많은 축제가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남는 축제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산나물이 됐든 산수유가 됐든 판매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죠.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직접적인 평가가 있을 겁니다.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직접적인 거는 와서 실질적으로 물건 사고 그 지역에서 밥 먹고 그 지역에서 뭐 하루 저녁 자고 이런 것이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되겠죠. 간접적인 경제 효과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지방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드릴 차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면은 결론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라는 미명으로 너무 비슷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서 제일 많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축제가 무슨 축제인지 아십니까? 봄에 합니다. 벚꽃 축제. 전국에서 개최되는 게 300개가 넘습니다. 두 번째 많이 개최되는 축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겨울철만 빼고 사시사철 움직입니다. 비싸죠? 고기가. 한우. 한우 축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한우 축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서울에서 11월 1일 날 하는 축제가 마지막입니다. 어디죠? 한우 협회에서 하는 건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고 며칠 전에 끝난 게 횡성에서 끝난 횡성 한우 축제 끝났습니다. 다 좋답니다. 지역마다 다 좋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거는 알아요. 지역마다 조금씩 맛이 틀리겠죠. 잘 모르겠지만 맛이 틀리겠지만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부산 옆에서 하고 있는 한우 축제와 수원에서 하는 한우 축제와 횡성에서 하는 한우 축제 컨텐츠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예를 들어 문경에서 하고 있는 약돌 한우 축제까지도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한쪽에 불판 갖다 놓고 고기 구워주고 한쪽에선 음식 냉장고 속에 있는 거 물건 팔고 20% 30% 할인해서 팔고 고기 먹고 그다음에 연예인들 불러서 노래 부르면은 같이 흥겹게 술 한잔 드셨으니까 에라디아 춤도 추고 똑같은 컨텐츠로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식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A에서 하는 축제, B에서 하는 축제를 계속 벤치마킹 하다 보니 똑같은 축제가 양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철 축제 중에 1위가 있습니다. 어디죠? 그렇죠. 산천어 축제죠. 화천 산천어 축제인데 그 산천어 축제가 처음부터 산천어 축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축제를 흉내내서 베껴서 만든 게 베껴서 만든 축제가 산천어 축제일까요? 어디 축제를 베꼈냐? 인제 빙어 축제를 베낀 겁니다. 인제에서 빙어 축제를 하니까 우리 지역에 빙어 있냐? 별로 없대. 그럼 뭐가 좋을까? 송어를 하려고 그러니까 평창에서 하고 있고 어디서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야, 좀 찾아봐. 찾은 게 산천어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천에 산천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양어장에서 양식해서 한 마리에 3,000원씩 2,000원씩 사다가 한꺼번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문제는 그 개가 살던 그 산천어가 살던 그 양어장에서 환경과 그 꼴짝이 그 계곡물의 형태가 틀리지 않습니까? 생태 환경이 틀리니까 죽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한 산천어 축제를 1년에 150만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 꼴짜기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150만이 가려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줄이 서야 되냐면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그 영동고속도로 초입사부터 줄이 서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CNN, 미국의 CNN이라고 하는 데서 CNN에서
세계 10대 겨울 축제로 선정을 했다고 엄청나게 홍보하고 광고를 합니다. 맞을까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앞에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무슨 단어가 빠졌을까요? 겨울철에 하는 축제에 세계 10대 겨울 축제 중에 하나인 거 맞는데 앞에 dangerous, 위험한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얼음 덩어리 위에 150만 올라갔습니다. 한꺼번에 꺼지면 어떻게 되겠죠? 그냥 얼음도 아니라 구멍 뽕뽕뽕뽕 뚫어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위험한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어쨌든 남의 지역에서 물고기 갖고 노는 축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만들어낸 게 산천어 축제 성공했어요. 어떤 의미로 봤을 때 무수히 많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마찬가지죠. 그러한 모든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당연히 공헌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좋은 의미로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그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일반적인 지역 축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역 축제와 마을 축제, 요새 마을 축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농촌 도시명이 아니라 농촌형일 경우에는 농촌형 마을 축제 상당히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축제는 그럼 또 뭐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로컬 페스티벌하고 밀리지 페스티벌 이렇게 차이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혹시 돼지 감자 아시죠? 돼지 감자 우리가 뚱딴지라 그래갖고 과거에는 그거 진짜 먹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또 뭐 약으로 많이 먹더라고요. 감자와 돼지 감자가 똑같은 종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감자는 그냥 감자과고 돼지 감자는 또 다른 과입니다. 이름만 감자일 뿐입니다. 결론은 마을 축제와 지역 축제는 이름만 축제지 지역 축제와 마을 축제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는 마을 축제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똑같죠? 가운데 무대 만들고 텐트 치고 지역 주민들 나와서 지짐이 붙이고 막걸리 주고 이쪽에 참여 체험 부스 만들고 똑같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역 축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봐왔던 지역 축제의 축소판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역 축제를 하나 개최하는데 적게는 아주 적게 축제를 개최하는 곳이 한 개에 2억. 많은 돈을 쓰는 데가 그 문화관광부의 그 최우수 축제 정도 되게 되면 10억에서 12억.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쓰는 데가 서울에서 있는 하이서울이라든지 이렇게 몇몇 많은 예산 들어가는 축제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 35억을 씁니다. 마을 축제 예산 얼마 쓰죠? 300만 원에서 맥시멈으로 써야 2천만 원 씁니다. 그죠? 그렇게 작은 돈을 갖고 하는 마을 축제를 지역 축제의 축소판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무대 만들어야 되고 무조건 조명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음향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아주 이름은 지금은 오래돼서 잘 모르지만 흘러간 옛날 가수라도 불러야 되는 것이 마을 축제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서 또 반문을 하나 할게요. 흘러간 옛날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돈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마을 축제라고 하는 거는 지역 축제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또 지역 축제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마을 축제라는 것은 지향점이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축제의 지향점은 우리 지역 주민, 우리 마을 주민이 하루 즐겁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즐겁게 신나게 재미있게 우리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터놓고 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역 축제 흉내 내다 보니 무대 만들어야 되고 조명 설치해야 되고 음향 설치해야 되고 흘러간 옛날 가수라도 가수 한 명 불러야 되고 사회자 불러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향점이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지향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쓸 때 감자와 돼지 감자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만 마을 축제라는 단어로 썼을 뿐입니다. 지향점이 틀리고 목표점이 틀리고 오시는 타깃이 틀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을 축제를 바로 지역성, 주체성, 공동체 사교 자격을 기반으로 한 축제라는 사실이죠. 우리 마을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편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을 중심으로 우리의 지역성, 우리의 주체성, 자발성이죠. 주체성, 자발성, 그다음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축제 한번 같이 해서 하루 즐기자, 하루 놀자, 하루 같이 하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마을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한 번 강조를 하는데 지역 축제 흉내 내갖고 똑같아요. 페이스 페인팅, 네일 아트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몇 개 좀 틀린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뭐랄까요? 그 꼬맹이들한테 뭐 해주는 이런 거 몇 가지 좀 틀린 그런 정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마을을 중심으로 사회적, 심리적 공감대를 지닌 주민, 그다음에 민간 커뮤니티가 주도적으로 고유의 자원들을 콘텐츠로 개발해서 화합과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그것이 바로 마을 축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을의 주민의 화합과 소통,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이 마을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이 틀리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 축제와는. 자, 보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군구 축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축제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은 마을 축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마을 축제를 행정구역상으로 따진다고 봤을 땐 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에서는 그 다음에 아니면 커뮤니티를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돼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한다 그러면 아파트 중심 이런 형태의 이제 축제가 개최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마을 축제는 지역 문화 역량 강화에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어르신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농촌 지역에 그 이제 꼬맹이들은 자꾸 없어지고 외지로 나가고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그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화되어 있는 지역 문화가 희석되고 소멸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소멸되기 전에 함께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을 축제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따가 제가 외국 사례하고 이제 한국 사례, 국내에서 하고 있는 마을 축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재미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마을 축제 중에 하나는 동네 꼬맹이들을 몽창단 집합 시킵니다. 몽창단 꼬맹이들 집합을 시켜갖고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역사 고고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꼬맹이들을 데리고 축제장 주변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지역이 공교롭게 과거에 중세시대 때 쌈박질하던 현장입니다. 싸움터 현장이에요. 전쟁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여기 한번 파볼까? 파면은 옛날 유물이 나옵니다. 뭐 하다못해 화살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뭘까? 자,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몇 년, 이거 보면은 그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BC 면적이에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전쟁 시기에 썼던 화살촉이야. 그다음에 또 여기를 한번 파볼까? 여기서 조그만 뭐 동전 비슷한 거 나와서 이 동전에 있는 문양은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 골목을 다 돌아다니면서 꼬맹이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준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지역문화 역량 강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축제입니다. 문제는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부르짖으면서 마을 축제를 개최를 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갖고 투덕투덕 싸움하는 경우가 좀 생긴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외부에서 특히 예산이 지원된다고 봤었을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서 또 주거니 받거니 또 싸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보게 되면 농림수산부라든지 이런 뭐 아니면 문화관광부라든지 아니면은 그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사업에 될 수 있는 한 마을 축제를 참여를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안 좋은 모습을 그 얼마 안 되는 돈 갖고서 싸움하는 걸 너무나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 마을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마을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너 뭐해? 너 뭐 할 줄 알아? 너 뭐해? 이런 식으로 서로 분배하면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만드는 거죠. 이거를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음향장비, 조명장비, 무대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거 아닙니까? 자, 무대. 마을 축제를 하는데 무대가 필요할까요? 저는 무대를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태여 마을 축제에 무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가 무대입니다 하고 다른 천으로 깔든지 요즘 보면은 저기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까는 거 덮는 거 그러고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가 무대 공간이라는 거 표현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향 장비 일반 지역 축제를 하듯이 플라잉 쳐갖고 트러스 걸어서 플라잉 쳐갖고 하늘에서 소리 방방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전파사 아저씨 그 다음에 노래방 사장님을 통해서 음향 장비 세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 마찬가지가 되겠죠. 조명도 전파사 아저씨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분들한테 실비 드리고 아예 공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기본 실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세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끝나고 나면 또 수거해갖고 보관했다가 몇 가지 고쳐갖고 내년에 또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무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무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모공사 아저씨, 그 다음에 싱크대 아저씨 이런 분들한테 나무값 실비 드리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갖고 서로의 능력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색소폰을 기가 막히게 불어 우리 이웃집에 있는 분이 자 와서 공연 같이 좀 해주세요. 같이 즐기십시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지 흘러간 옛날 가수 불러다가 흘러간 옛날 개그맨 불러다가 그 모습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마을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고요. 그 속에는 주거 공동체, 환경 공동체, 경제 공동체, 교육 문화 공동체 등 많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주거 공동체는 마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니면은 동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 될 것이고요. 환경 공동체는 뭐 생태와 관련해 갖고 환경과 관련되어진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교육 문화 공동체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 문화센터. 그다음에 그 뭐 작은 도서관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평생 교육원 여기를 중심으로 이어서 교육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드시는 분들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이 마을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축제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고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그러한 마을 축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리듬. 그 다음에 삶에서의 일상과 비일상의 균형을 회복. 그 다음에 일상은 구조이고 비일상은 반구조. 이 이야기는 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출근합니다. 직장 출근을 하는데 매일 반복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일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쉽니다. 쉬는 날 축제를 개최 모여서 거기에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만드는 것을 비일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일상으로만 계속 이어지게 되게 되면 그 삶은 이상해지겠죠. 또 일상으로만 계속 이어진다고 봤었을 때 재미없는 삶이죠. 그래서 축제라고 하는 비일상을 통해서 느꼈던 스트레스, 거기에서 오는 모든 것을 털어버리는 것이 바로 축제 개최 목적이고 축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축제 보게 되게 되면 저 비일상 속에 즐거움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미도 찾을 수 있고 일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일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막 가는 인생 같은 형태의 일탈이 아니라 적당히 술 드시고 적당히 즐기고 평상시에 안 했던 모습을 갖다가 하는 것이 바로 일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적당한 일탈이 축제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축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축제가 그러한 축제를 갖다 개최를 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서적인 측면,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 세 번째는 문화적인 측면, 네 번째는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 이거는 이제 마을 축제에 해당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서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회복. 문제가 생겨서 옆에 분하고 같이 말도 안 해. 싸움하고서 술 한잔 드시고 약주 드시 한번 드시고서 어쩌다가 싸움이 붙었어. 말도 안 하는 것을 축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문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제라고 하는 건 공동체 회복하고 통합에 기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축제의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인데 지역에 무수히 많은 관변단체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러한 커뮤니티를 통합을 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축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고 있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고요. 세 번째는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또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문화가 있을 겁니다. 삶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연세 드신 분이 많은 지역이라 그러면 건강과 관련되어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다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 할까요? 물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두물머리라는 명칭 쓰면서 거기에서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생태 환경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생태 환경적인 문화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모든 것을 합쳐갖고 문화적인 측면을 만들어냈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이 추구를 하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다움 한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은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축제의 체험 코너에 지역 축제, 마을 축제 체험 코너에 보게 되면 꼬맹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식으로 축제에는 후세에게 우리 지역과 관련된 교육적인 의미가 부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육적인 측면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최되는 마을 축제, 이것은 바로 마을 축제를 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 축제를 하는 이유는 좋은 마을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함께 터놓고 사는 마을, 그 다음에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사업인데 마을 축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서
선행되어지는 것이 세 가지라는 사실이죠. 그 첫 번째가 마을 강좌, 마을 교육이죠. 그 다음에 마을 사업, 그 다음에 마을 축제입니다. 마을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앉아 계셔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을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교육을 받고 받은 내용을 갖다가 터득을 해서 그것을 써먹는 거죠.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교육을 통한 효과를 가지고 우리 마을의 현안 문제,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구석구석을 뒤지다 보니 마을 사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마을 사업이라는 것은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 보도블록이 깨졌어. 그 외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마을 들어올 때 힘들어. 그러면 그런 보도블록을 같이 보수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루어지는 것을 마을 사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어울리는 하루를 마을 축제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사업과 축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마을 축제 만들기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여기에 오신 분들 등 떠밀어서 오늘 공부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참여했다는 거죠. 스스로 결정을 해서 다양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나라에서 마을 축제를 하든 지역 축제를 하든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민 스스로입니다. 주민 참여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축제를 하는데 주민 참여가 안 돼갖고 사람이 몇 명 안 왔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외국에서 개최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당연히 내가 가야 되는 거라고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면 문제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단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축제학자들이 한국의 축제와 일본의 맛집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근데 사실 비교가 될 수 있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쪽엔 제의적인 성격을 갖고 사찰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예요. 근데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중에 가장 독특한 문화가 한국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한문으로 표현했을 때 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그쪽에서 이제 일본어로 표현하게 되면 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와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 안 가면 안 돼요. 외지에 나가 있어도 그 축제가 개최되는 시점에 우리 마을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양평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우리 젊은 친구들 외지에 나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을에서 개최하는 축제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갖고 한국에서는 주민 참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두 개는 비교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마을 주민 참여, 축제의 주민 참여,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숙제이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마을 축제인데요. 그래서 마을 축제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긍심의 표현입니다. 우리 마을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런 특산품을 갖고 있어. 우리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것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마을 축제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을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마을 축제를 만들 때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마을 축제를 만들 때 다른 마을 축제와 차별화가 필요한데
그 차별화 전략 보게 되면은 소재의 독창성, 소재의 참신성, 문화의 결집성, 지속 가능한 발전성, 주민의 자발성. 요거는 필수입니다. 요 5가지를 필수로 해서 축제의 소재와 주제,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를 찾아내야 될 것이 되겠죠. 만들어내고 나면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구현해내는 것이 마을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독창성과 참신성을 내포하고 독특한, 예를 들면 독특한 색상, 전통, 경험, 향수, 시기적인 특성 고려, 봄에 하냐, 여름에 하냐, 가을에 하냐, 겨울에 하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특성이 없었을 때 마을만의 참신한 고유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을 주민의 화합과 활성화. 그 다음에 주민 일체감 증대, 주민들의 일체감 증대, 대외 이미지 향상, 문화 결집의 토대 위에서 선택을 하고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독창성, 참신성, 결집성, 지속가능한 발전성, 주민의 자발성 속에 믹서가 되는 모습의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뒤에 지금 상당히 많은 사진 자료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 외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따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다 독특한 성격, 그 다음에 독창성을 갖고 있는 참신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축제 사진을 다 붙여놓은 겁니다. 축제 명칭이라고 하는 거는 마을 축제가 됐든 지역 축제가 됐든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그 축제가 무엇을 하는 축제인지 명칭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 명칭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명칭을 만들어낼 때 대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마을의 명칭, 옛날 명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유산,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다음에 고유 동식물, 역사사건, 토산품, 유명인물, 민속물. 물론 중복되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사건하고 유명인물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겠죠. 그 다음에 고유 동식물과 토산품 중복될 수 있습니다. 중복이 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안에서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고 새로이 현대에서 공연 예술과 관련되어진 축제 프로그램은 저 속에 포함이 안 되겠죠. 컨텐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축제가 저 속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거에만 충실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유명인물 이순신 장군에 충실하다 보니 전국에서 개최되는 30여 개의 이순신 축제가 비슷한 모습이고 고유 동식물 속에 벚꽃 축제도 진해에서 하는 벚꽃 축제나 서울 여의도에서 하는 축제가 똑같다라는 사실이죠. 너무 앞부분만 충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시뻘겋게 크게 더하기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거에다가 더하기 플러스 마을성, 문화와 전통, 경제적인 여건, 환경 및 교통 여건, 인적 자원의 특성, 활용 가능 자원의 특성이 병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병합이 된다고 봤었을 때 결론은 마을의 총체적인 여건에 맞는 새로운 이름이 나올 수 있고 그 이름에 걸맞는 축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까지 행해왔던 여기에다가 이것을 플러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 축제가 아닌 마을 축제, 외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 축제의 모습, 마을 축제의 모습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고 있는 마을 축제의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게 되면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냥 테이블에서 준비되어 있는 음식 나누면서 담소하고 이웃끼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같이 가수 부르고 연예인 부르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같이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웃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런 형태의 축제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갔다 와서는 한 분같이 다 욕을 할 겁니다.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갔는지 몰라 이런 얘기 할 겁니다. 하지만
축제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듯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슬픔도 있지만 휴식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 휴식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비일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일상 속에서 이웃 간의 소통, 가족 간의 소통,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고 있는 마을 축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넘어갈게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하고 있는 중세 축제입니다. 중세 축제 퍼레이드를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외부에서 불러들인 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마을 주민들입니다. 의상 단체로 만들어 갖고 빌려온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집합하게 되게 되면은 그 의상 집 입고 연습 리허설하고 퍼레이드에 같이 참여하는 모습이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퍼레이드를 요즘 많이 합니다. 축제마다. 새로운 축제 트렌드가 돼갖고 각 지역의 축제를 개최할 때 엄청나게 퍼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퍼레이드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강제 동원이죠. 두 번째, 의상, 소도구 준비하는 거 돈 다 주죠. 그 다음에 얼굴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같이 나 코 껴서 왔어. 이거 안 하면 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외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은 진심으로 근엄할 때 근엄하게 퍼레이드를 하고 웃으면서 즐길 때는 환한 웃음 속에서 축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객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축제 퍼레이드가 이제 요즘 우리나라 축제에서 이제 하나의 트렌드화되어서 신규 프로그램으로 모든 축제에 퍼레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축제가 우스갯소리로 트렌드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 유행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축제의 컨텐츠가 유행을 탄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남의 축제 컨텐츠를 빌려왔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어르신들 어리실 때 동네에서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뭡니까 가설극장 만들어 놓고 바가지 플라스틱 바가지 나눠주는 이런 형태 프로그램 진행했었죠. 그게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그 장사 속으로. 그러다가 95년도에 지자체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축제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죠. 95년도에 지자체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430개 정도 했었습니다. 그게 불과 20년 만에 정책 축제 문화관광 축제 지원 육성을 해가면서 육성하고 지원해가면서 현재 2,500개 축제를 거듭났다는 사실인데요. 과거에 축제에 가게 되게 되면은 제일 재미난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의 모든 축제에 무슨 아가씨 선발대회라는 게 다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미역 아가씨, 고추 아가씨, 마늘 아가씨, 그죠? 산나물 아가씨 되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아가씨 선발대회가 쏙 들어갔어요.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 여권 신청하시는 분들, 페미니스트 하시면서 여성의 성상품화 문제 생기면서 그게 프로그램 쏙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성행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축제장을 휩쓸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시죠? 주부가요제입니다. 방송에서 주부가요제가 그게 성행을 해서 성공을 하니까 그 아류작으로 모든 지역 축제에 주부가요제가 다 들어갔습니다. 주부가요제 한 3년 극단적인 편에서 울고 먹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살짝 뒤집었어요. 꼬았습니다. 꼬아갖고 만든 것이 남편가요제, 시부모가요제. 그렇게 써먹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쑥 들어가고 그 다음 트렌드를 만들어진 것이 뭘까요? 건강 생각하면서 온 동네에서 에어로빅 경연대회가 나왔습니다. 시골, 서울, 도심 할 거 없이 에어로빅 경연대회 온 동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헬스복을 입었는 게 좀 이쁜, 좀 긴
그 노출이 안 된 그런 걸 입었는데 이게 경쟁적으로 자기네 그 에어로빅 학원을 그 광고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고 이 옷이 점점 야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짧아지고 그러니까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또 쏙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온 거? 건강 생각하면서 걷기 대회. 온 동네에서 선풍적인 인기 끌었죠. 걷기 대회 끝나고 나서 자전거. 그죠? 그러다가 불과 5년, 4년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가 똑같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라. 라고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주제 공연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개막식 때 주제 공연이라 그랬고 뭐 연극, 무용, 음악이 함께 일치화돼 갖고 퍼포먼스를 만들어 갖고 그거 만들어 냈었습니다. 요즘 뭐 만드는 줄 아세요? 주제 공연 없어졌습니다. 슬며시. 요즘은 각 지역 축제에 몽창다 퍼레이드가 들어갑니다. 한국의 축제는 그동안 퍼레이드가 있는 축제가 몇 개 안 됐었습니다. 요즘은 축제라는 타이틀만 걸게 되게 되면 퍼레이드를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낭을 쫓아가는 거니까요. 축제 퍼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 저와 같이 지역의 색깔, 이 피렌체를 상징하는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그런 중세 의상을 입고 여기에 보면은 이거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이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백합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 피렌체라는 것이 그 왕권이 엮이는 과정 속에서 프랑스의 왕권이 믹서가 된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왕권을 상징하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백합 문장하고 십자가 문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가 갖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의상 다 빌려줘. 분장사 데리고 와. 소도구 다 빌려줘. 밥 먹여야 돼. 식권 줘가면서. 그래도 얼굴 인상은 일그러져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 축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외국의 축제에서 이거를 제가 집어넣은 거는 퍼레이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히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습의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집어넣었는데요. 중세시대의 의상을 입고 축제 퍼레이드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마을 축제입니다. 보시게 되게 되면 드넓은 광장에 피크닉 개념이 됐죠. 꼬맹이들은 꼬맹이들대로 저쪽에 놀이시설 만들어 놓고 에어바운스 세팅해 놓고 여기서 애들 즐깁니다. 지역 주민들 텐트 쳐놓고 여기서 음식 부스에서 음식 사 먹으면서 즐기는 피크닉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마을 축제였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마을 축제는 유럽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잠시 쉬지 않고 낮 1시에 시작을 보통 축제가 1시나 11시에 시작한다 그러는데 11시 시작은 거의 안 하고요. 1시 넘어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무대 공연 혹은 뭐 버스킹이 됐든 뭐가 됐든 공연이 시작되게 되게 되면 쉴 시간이 없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온 동네가 시끄럽죠. 여기에도 물론 음악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별도로 만들어진 무대가 보시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마을 축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볼게요. 포르투갈령이라고 하는 마데이라고 하는 섬에서 하고 있는 꽃축제입니다. 이 사진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뻐서 아닙니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눈치채셨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린아이는 지금 현재는 끌려왔겠죠. 부모님의 손잡고 끌려왔을 겁니다. 엄마 아빠의 그 극성에 의상 만들어 입고, 의상은 다 자기 본인이 준비하는 거니까 의상 만들어 입고 퍼레이드 참여를 하는데, 이 꼬마가 매년 참여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의 손을 잡고. 하지만 나이가 먹어서 축제는 자발적으로, 저 축제는 무조건 내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인식이 박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외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는 꼬맹이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끌려오는 꼬맹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같이 참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타겟층이 30대냐 40대냐 어르신이냐 무지하게 따집니다. 왜? 홍보 전략을 SNS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신문 방송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타겟층 연령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타겟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한꺼번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축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꼬맹이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진, 자연스럽게 축제에 익혀진 그러한 학습의 효과로 축제는 지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괌에서 하는 마을 축제입니다. 똑같죠? 영국에서 하는 마을 축제나 괌에서 개최하는 축제, 마을 축제는 피크닉 개념이에요. 음식 준비해갖고, 내가 우리 집에 밀가루가 많어. 밀가루가 많으니까 밀가루 갖고 와서 지짐이 붙입니다. 우리 집에 닭다리가 많이 들어왔어. 바베큐해서 같이 먹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하고 있는 마을 축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마을 축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쪽에서 어떤 분야회가 됐던 새마을 어머니 회가 됐던 무슨 회의에서 음식 부스 만들어 놓죠. 거기에서 지짐이 2장 붙여서 10,000원 받습니다. 막걸리 한 병 가게에서 2,000원에 사는 거 5,000원 받습니다. 도토리 먹 요만큼 갖다 주고서 10,000원 받습니다. 그죠? 맞죠?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마을 축제를 하는데 음식을 팔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을 축제는 글자 그대로 우리 마을의 잔치라는 사실이죠. 우리 마을의 잔치인데 음식값을 받아? 있을 수 없죠. 지금은 환갑잔치 안 합니다. 칠순잔치도 잘 안 해요. 8순 정도 돼야 잔치합니다. 하지만 옛날 생각해서 환갑잔치, 칠순잔치, 8순잔치 할 때 외부에서 손님 모셔놓고 들어가는 입장료 받습니까? 안 받죠? 집에서 하고 있는 애니얼적인 환갑, 칠순, 8순 잔치나 마을에서 개최하는 마을 축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음식값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까도 우리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거법에 걸린다. 선거법에 걸립니다. 돈 안 받으면. 하나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선거법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집에 추석 때 밀가루가 많이 들어왔어. 우리 집에 밀가루 치고 내가 밀가루 낼게. 우리 선생님 집에 지난 정월달에 기름이 많이 들어왔어. 우리 집에 기름 많아. 기름 내가 갖고 올게. 우리 집에 후라이팬 몇 개 있어. 야, 우리 뒷뜰에 그 호박 심었는데 아주 성글게 잘 익었어. 갖고 와요. 갖고 오게. 지져서 나눠주는 건 선거법에 안 걸립니다. 지금은 마을 축제를 개최할 때 예산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무슨 예산을 받냐? 새마을 분여회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30만 원 준비해 줘. 30만 원 줘. 우리 이거 재료비에 써야 되니까. 30만 원 지원 받은 거예요. 30만 원 지원 받고 50만 원 지원 받아서 음식을 만드니까 공짜로 주게 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돈 안 받고 십시일반 걷어서 내는데 무슨 선거법에 걸립니까? 하나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우리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을 축제는 마을 잔치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들어가는 입구 초입세 보게 되게 되면은 본부석 텐트 하나 딱 쳐놓고 거기에 이만한 물통, 그 스테인레스로 만든 물통, 뜨거운 물 만들어 놓는 거 해놓고 옆에다가 커피 믹스 차차차차차 싸놨죠. 컵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지나가다가 커피 한 잔 먹고 싶어서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알아서 내세요. 왜? 여기 뭐 있죠? 모금함. 한 잔 먹고 1,000원 내는 사람 아직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2잔 먹고 보통 2잔에 5,000원, 10,000원 냅니다. 속쓰리죠. 밖에 나면 300원이면 사 먹는 거. 10,000원, 5,000원짜리 내고 다시는 거기 안 가. 왜 우리 집안잔치를 하는 사람들끼리 거기에서 도네이션을 해갖고 후원금을 모아야 됩니까? 저는 그거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집안잔치라는 개념으로 마을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괌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런 축제 모습을 보게 되면 꼬맹이들부터 해서 어른까지 같이 게임을 즐기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벗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디인가요? 일본 도쿄 아사쿠사입니다. 아사쿠사 여기가 어디죠? 신사입니다. 네. 신사 앞에서 개최하는 삼바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왜 개최를 했을까요? 이 지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도심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가게 폐업하고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공동화 현상이라는 원도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 뭐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상가 번영의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왔겠죠. 그 중에서 8월달 뜨거운 8월달 한국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8월달에 축제를 개최를 하는 거니까 조금 좀 시원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 내는 게 삼바 축제입니다. 최초에는 삼바 축제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아주 쉽게 일본 돈 많은 나라니까 브라질의 삼바팀 5팀만 데리고 들어오면 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웬걸 5팀이 아니라 일본 전역에다가 우리 삼바 축제라는 걸 처음으로 개최를 합니다. 홍보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삼바를 즐기시는 매니아 분들께서는 이 축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 축제를 쉽게 생각하면서 축제를 준비를 했는데 일본 전역에 삼바팀, 삼바 스쿨이 그렇게 많은 걸 그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궁극적으로 최초에 1회 개최할 때 300명이 왔습니다. 참가자가. 자기네가 의상 다 준비해갖고 안무해갖고 퍼레이드 만들면서 춤추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브라질에서 삼바팀을 데리고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약속은 했죠. 부르기로. 한 팀 불렀습니다. 특별 공연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일본 분들이죠. 얼굴이 동양 아닙니까? 동양인들 얼굴이에요. 일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일본 전역에 삼바를 하시는 분들이 매년 이 축제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누구든지 와서 즐기세요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사전 심사를 해갖고 출연자를 선택을 합니다. 출연진을.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일본을 대표하는 축제가 됐습니다. 여름 축제로. 더군다나 이 지역에 전혀 관계없는 축제 아닙니까? 아까 제가 축제를 만들어낼 때 없으면 만들려고 그랬었죠. 그 얘기 있었습니다. 거기 딱 들어맞는 축제인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 외지에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관광객, 저는 관광객이라는 명칭을 써서 참가자.
그 다음에 축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가자들. 지역 경제가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일본이 우리보다 나라가 큽니다. 그러면은 간접 비용 무지하게 들어가겠죠. 차비가 우리보다 비쌉니다. 왔어요. 음식 먹겠죠. 그 주변에 있는 호텔, 모텔에서 잠 자겠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축제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는 아니지만 특화되어 있는 축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요거를 흉내를 내서 제가 지난 8월 달에 오사카를 갔다 왔습니다. 오사카에서 무슨 축제를 했냐? 하와이 축제를 했습니다. 훌라 축제를. 하와이 훌라 축제를 하는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이 축제의 아류작이에요. 컨셉만 삼바에서 하와이 훌라로 바꾼 거예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하와이, 그러니까 일본계 하와이안, 그 다음에 하와이안을 불러들여서 축제를 즐기는데 이러면서 다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단이 몇 개 들어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적게는 27명부터 60명까지 30개 단체가 들어왔답니다. 컨텐츠, 음악, 해결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개최를 하는 것이 바로 일본 도쿄 아사쿠사에서 하고 있는 삼바 축제입니다. 요 팀에 한국인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팀이 원주에서 얼마 전에 개최한 그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에 아사쿠사에서 이 삼바 팀이 한 팀이 들어와서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표부 대표분이 한국 여성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네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외국의 축제도 같이 참여를 해요. 결론은 지역 상권이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축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축제의 본질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요. 요걸 제가 이제 10월 25일 날 이 축제를 갈 겁니다. 필리핀 바콜로드라고 하는 지역에 사고 있는 마스카라라고 하는 축제인데요. 저 축제가 개최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축제가 저 바콜로드라고 하는 지역이 필리핀의 사탕수수 최대의 생산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90년대 초에 89년 뭐 요때 사탕수수 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침체 말도 못하게 다가왔죠. 그러는 과정에 우리나라 세월호하고 똑같이 바콜로드 항에서 출발한 배가 나가다가 침몰을 해서 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탕수수값 경제 침체돼서 문제 생겼는데 700명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한 집 건너 한 집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분위기가 침울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미술을 하시는 예술가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이거는 단순한 위기일 뿐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웃으면서 일어서는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마스카라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마스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가 웃는 얼굴이라는 뜻으로 스페인어와 영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마스카라라는 단어로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게 되면 웃는 얼굴에 가면을 뒤집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가면을 뒤집어 쓰고 시작된 축제가 지금은 호텔에 방이 없습니다. 요번에 제가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같이 가는 사람이 15명이 더 있는데 울산에 그 마두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간답니다. 그래서 방을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리고 호텔방 분리북이고요. 항공료가 평상시에 제가 바콜로드를 들어갈 때 40만 원대에 들어갑니다. 지금 항공료 90만 원대입니다. 말도 못하게 금액이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로 사람이 오느냐? 1년에 100만이 옵니다. 필리핀 2만 5천 개의 축제 중에서 3대 축제로 꼽으라 그러면은 첫 번째가 세부에서 나는 시놀룩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마닐라에서 하는 블랙 나자렌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고요. 세 번째가 바콜로에드에서 하고 있는 마스카라 축제입니다. 20년 만에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축제 하나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닥거리고 지역민들의 마음을 도닥거리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화합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것이 성장을 해갖고 외래 관광객이 그만큼 집합을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거듭났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축제의 힘이고 축제 개최 목적입니다.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이거 딱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고요. 요거는 축제는 아닙니다. 축제는 아닌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도 축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미국에 가면 피츠버그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가운데 피츠버그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피츠버그 다리를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저명한 예술가, 미술가한테 헌정을 했어요. 이름을. 그래서 다리 이름이 앤디 워홀 다리가 됐습니다. 그 앤디 워홀 다리인데 보시다시피 다리가 뭐로 되어 있죠? 쇠로 되어 있죠. 차가운 쇠. 그 다음에 연결, 소통이라는 개념은 좋지만 차갑다라는 소통이 되는 거죠. 그 위에다가 지역민들이 니트를 짜기 시작합니다. 니트를 짜는데 이렇게 쪼가리입니다. 이렇게 쪼가리를 짜갖고 다리 위를 덮습니다. 다리 위를 덮었는데 이게 하나의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다리 위를 덮는 니트를 짜갖고 저걸 만들어갖고 다리를 덮는 이유는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다가 마지막 날 니트 쪼가리 된 걸 갖다 붙였던 걸 풀릅니다. 그러면 쪼가리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든 거 10개, 선생님이 만든 거 20개, 우리 선생님이 만든 거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가리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경매를 붙입니다. 경매를 붙여서 지역의 춥고 배고픈들,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도네이션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축제는 아닙니다만 이와 같이 행사,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봤었을 때 이벤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저와 같이 이벤트라는 것은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따뜻함을 전해준다는 이야기는 바로 축제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제가 축제는 아니지만 이 사진을 붙인 겁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진 자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축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을축제 기획 성공 전략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문 인력 확충하고 축제 프로그램 강한 거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재원 조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필요하고 마을축제로서 한계 극복하고 성급한 판단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급한 판단입니다. 지역축제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나라 개최되는 가장 커다란 목적? 윗분의 선심성이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이 지속해서 시장 군수를 계속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바뀝니다. 바뀌다기도 보게 되면은 선임자 흔적지우라는 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만들어낸 축제 될 수 있는 한 지워버리고 새로운 거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 그리고 축제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 많이 안 모였어. 그러니까 야 사람도 많이 안 모이는데 그 내년에 뭐해? 다른 거로 해? 성급한 판단을 한다는 사실이죠. 축제는 중, 장기 계획에 의해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올해는 요만큼, 내년에 이만큼, 내후년에는 요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성급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축제에 성급한 판단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
독자적인 재원 조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는 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예산의 98% 혹은 100% 지원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지원을 하는데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축제하시는 분들이 축제 주최 측에 그 주관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을 하시는 줄 아시죠? 지원하고 간섭하지 마라. 많이 들으셨죠? 극단적으로 뒤집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축제 담당자세요. 지원했어요. 간섭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왜 간섭할까요? 문제 생기면은 어르신 책임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흘려버리는 형태의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안 좋은 단어니까. 담당자가 축제 문화예술과 담당자가 총맞지 않은 이상 간섭합니다. 왜? 문제 생기면 자기 책임인걸요? 옷 벗어야 되는 건 자기가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죠? 예산 안 받으면 돼요. 그죠? 예산 안 받으면 돼요. 지원 안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독자적인 재원 확보라는 얘기죠. 십시일반 일본 우리나라 축제 많이 비교하죠. 외국 축제 많이 비교합니다. 다 돈 걷어서 합니다. 예산 지원 안 받습니다. 일본에서 하는 맛집의 90% 70% 이상이 동네 사람들이 5만원 만행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그러면서 축제 예산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뭐가 있냐?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여기는 이제 이거 농촌형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농림자원부라든지 농수산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 중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관광 사업과 마을 축제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서 써갖고 내가 오면 돈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물론 당선돼야 되겠죠. 선택돼야 되겠지만 선택하기 위해서 기획서 만들어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받고 나면은 돈 예산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독자적인 지원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돈 이렇게 썼습니다. 보고하면 되는 거니까. 금전적으로 지원 안 받고 현물 협찬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연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여기 경기도인데 경기도에 보면은 산하 단체가 많습니다. 예술단체가 도립 오케스트라부터 시작해갖고 도립 합창단부터 도립 무용단까지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은 무조건 외부에 나가서 시군구에 나가서 1년에 공연을 몇 번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청서 내갖고 우리 끌고 데리고 와서 공연하게 되게 되면 그것도 독자적인 재원이 된다는 얘기죠. 꼭 돈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영상자료원에서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 영화 갖고 와서 스크린에 음향 장비까지 갖고 와서 영화 시사회 해주고요. 문화예술위원회 가서 신청하게 되게 되면 예산 적게는 500만 원부터 공연예술축제 한다 그래갖고 끝나고 확정되게 되면 5억 5천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하시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독자적인 재원 확보의 그림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섭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그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축제 전문가를 양성하셔야 됩니다. 지역의 축제 전문가 양성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국에서 가장 병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장차신 분들이 지역의 문화 권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생각보다는 지역의 축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문화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양성을 한 그네들이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그네들이 자발적인 축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양평군의 축제를 짊어질 축제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 수업에 임해 주셨더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의미로 2시간 동안 목 놓아 외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